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순간들을 전하는 감동만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더욱 따스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 타는 사람도 수준이 있지. 한국 사람들은 승객으로도 태우고 싶지 않아. 이 여자는 프랑스의 승무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걸까요? 오사카행 비행기를 준비하던 날은 전형적인 런던의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잠에서 깨어나 내가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에어프랑스의 노련한 승무원으로서 수없이 많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객들의 훈련과 루틴, 기대치는 이제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떨쳐버릴 수 없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행 중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의 아시아 여성의 소란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역이 되지 않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기분이 언짢아졌지만 그녀의 긴장이 풀리기를 바라며 정중한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분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화를 돋우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불만이 커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변 승객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나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온 까다로운 승객들과 함께했던 과거 비행이 떠올랐고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함께 언성이 높아지려던 찰나 한국어에 능통한 동료가 와서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클레임으로 옥신각신하고 있던 사이에 비행기는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평소 있는 가벼운 흔들림 그 이상이었어요. 마치 비행기 자체가 하늘을 향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괴로운 흔들림이었습니다. 승객들은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자 팔걸이를 붙잡고 숨을 참았습니다. 머리 위 칸이 덜컹거렸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기내의 불안한 정적을 뚫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은 저는 목소리는 안정된 채로 승객들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예기치 않은 기상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루 일과가 아니었습니다. 제 결단력과 전문성을 시험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기내를 돌아다니며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던 중 기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상공의 악천후로 인해 한국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착륙은 안전을 의미했지만 한국은 저에게 미지의 영역이었고 방문하지 않을 수 있다면 방문하지 않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에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광활하고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계획의 차질을 빚고 여정을 멈춘 승객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착륙했고 모든 착륙은 아무리 계획에 없던 것이라도 안전한 지상으로의 귀환이 우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넓고 깔끔한 터미널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의 새로운 수속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변의 효율성과 질서정연함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수년간의 어려운 교류를 통해 형성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호기심마저 생겼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승객들이 새로운 목적지로 향할 때 저는 공항의 한적한 구석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불빛이 춤을 추며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탑승한 여성과 그녀의 좌절감, 이해받기 위한 몸부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의 좌절감, 빠른 판단력, 편견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 주변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경유지에서 이 계획에 없던 우회로에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 그리고 어쩌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뒤흔들던 난기류는 이제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고 조용한 공항의 윙윙거리는 소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승객들의 교통편과 호텔 예약을 도와주면서 한국 직원들의 따뜻함과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내심과 도움은 발이 묶인 여행객들의 지친 신경을 달래주는 연고와도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승객들을 돕다가 저는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인 듯 했습니다. 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승객과의 다툼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주도권을 쥐고 남을 도우며 살아왔던 제가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인천의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어를 구사했고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 누워 무의식적으로 판단했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제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제 이전의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공항의 의료센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여성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한 저의 조급함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과거 경험에 따라 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직원들의 미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열애,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시아 국가와 사람들에 대해 제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고 제 자신의 편견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한국 방문은 제 스스로를 발견하는 여정이었고 제 편견에 맞서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여행을 계속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나라와 국민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친절은 겸손과 인류애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문화에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아름다움이 있으며 제한된 경험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공항이 조용해지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문화와 관점에 대해 마음과 마음을 열어야겠다고요. 예상치 못한 한국에서의 이 우회 여행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 즉 이해와 공감, 열린 마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에서 눈을 뜨자 이른 아침 햇살이 공항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유지로 인해 항공사 측의 배려로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전날의 사건들이 회오리처럼 휘몰아쳤지만 오늘 아침은 차분함과 함께 낯선 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공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여정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었고 예상치 못하게 저를 사로잡은 이곳을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터미널을 걷다 보니 한국의 전통 미학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각적인 즐거움에 빠져 여행에서 거의 하지 않던 사진을 찍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문화 전시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과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의 짧은 공연을 관람하며 화려한 색채와 무용수들의 우아한 자태에 매료되었습니다. 잠시 타국의 정박 중이라는 사실마저 잊고 관람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사업가인 동료 여행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승무원으로서 제 직업과 여행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존중, 공동체, 화합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편견에 사로잡혀 놓치고 있던 이야기와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는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본질인 배우고, 연결하고, 성장하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점심에는 현지 한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향긋한 향과 매력적인 요리들이 제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김치, 비빔밥, 그리고 이름을 발음할 수 없는 다른 요리들을 먹어보았습니다. 매운맛과 단맛,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한국적인 맛이 어우러진 독특한 맛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개방적이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요리 모험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가족 여행객, 나 홀로 여행객, 비즈니스맨 등 모두 각자의 여행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 각자에게 사연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저와 언쟁을 벌였던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여정에서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 이해하고 더 공감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한국인 승무원 준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갑자기 한국에 들른 이유와 승무원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준 씨에게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 같은 직업의 기쁨과 도전, 고국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은 저에게 공항을 안내하며 한국 문화와 인천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든 첨단 기술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공항과 관련된 친환경 정책, 문화 전시물 등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기능, 문화, 레저가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지처럼 느껴지는 공항에 놀랐습니다.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관점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과의 대화, 그의 개방성, 그리고 그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혁신과 전통, 따뜻함이 있는 곳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편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공항의 의료진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치유 효과가 좋기로 유명한 한국 전통 한방차를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많이 놀랐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 제가 받은 친절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정중히 거절했을 제안을 준이 해주었습니다. 바로 현지 간식을 먹으러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당연하게도 열린 마음으로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공항 카페 중 한 곳에 앉아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맛, 그리고 예전에 폐쇄적이었던 제 모습에서 한 발짝 벗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준에게 한국에 오면서 처음에 가졌던 걱정과 이 예상치 못한 여행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는 여행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준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는 저의 여행이 잘 되기를 기원했고, 저는 그의 친절과 그의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떠나는 것 같은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경의 상징인 인천공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우회로를 넘어 친절과 개방성, 낯선 것을 포용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기치 않은 기착지에서 돌아오는 승무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을 떠난 여행자였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원래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안에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두 지점 사이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 편견의 장벽을 허물고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온 승객들과 만났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몇 가지 부정적인 경험으로 한 대륙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안의 변화, 인식의 전환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의 비상착륙이 제 인생의 비상착륙에 대한 은유인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재평가와 진로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개방적이고 공감하는 자세로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하는 동안 승객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여행자 몇 명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예상치 못한 우회 여행이 제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비행 초반에 언쟁을 벌였던 아시아 여성에게 제 오해와 조급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제 사과를 받아들였고 새로운 나라로 여행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의 삶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순간이었지만 편견의 벽을 허무는 큰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관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걸까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인정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드디어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내리자 저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정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과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 그리고 저를 한국으로 데려다준 환경에 대해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에서 알게 모르게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간직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더 인내하고 더 이해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처음 세상을 보는 여행자가 된 기분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제 판단을 흐리게 했던 편견은 인간 경험의 다양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제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며 공감과 개방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변화 이야기는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문화적 이해와 장벽을 허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탐험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휴가를 계획했습니다. 승무원이 아닌 관광객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 경험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편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행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라는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진정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우회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던 저는 세상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래와 새로운 지평선, 그리고 구름 위에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더욱 마음을 울리는 다음 사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절망에 빠진 한 20대의 여성이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으로 취직을 하러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친구가 한국은 절대 안 된다면서 말립니다. 호주나 일본, 중국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여성은 한국에 간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한국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인 카렌입니다. 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리스에서의 제 삶은 잔잔하고 예측 가능한 평화로운 바다와 같았습니다. 저는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소녀였고 아늑한 동네에서 전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즐기는 단순한 일상이었죠. 강인하고 근면하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셨고 어머니는 항상 저희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힘이 되어주시는 심장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좋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였는데요. 운명적인 어느 날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강인함과 늘 우리의 가장이신 존경하던 아버지가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대형 트럭이 아버지의 차와 충돌했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병원 방문, 엄청난 의료비, 불확실성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뵙고 용감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무력하게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사고는 그의 몸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신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상대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법체계는 우리의 곤경에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저축은 줄어들고 청구서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의 얼굴에 스트레스로 인한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웨이트리스, 계산원 등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고용시장은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었습니다. 웃음과 온기로 가득했던 집은 침묵과 걱정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병간호에 대한 부담은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매일 절망과 싸우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치 우주가 우리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을 잃고 분노하고 상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불완전했고 미래는 암울해 보였습니다. 슬픔 속에서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던 그리스 사회가 이제는 무관심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경제 침체, 기회 부족, 관료주의적 장애물 등 모든 것이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절망의 굴레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직장이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그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고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실직자가 되어 슬픔에 잠겼고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제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을 위해서도 탈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삶은 끝없는 폭풍 후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슬픔은 압도적이었고 재정적 부담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는 우리가 처한 가혹한 현실에 눈을 떴습니다. 한때 위안이 되었던 집의 벽은 이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기가 넘치던 어머니는 불과 몇 달 만에 몇 년을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을 숨기려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서로에게 위안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로 결심했지만 책임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마치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스의 고용시장은 가혹했습니다. 몇 안 되는 일자리는 보수가 적고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면과 개인 시간을 희생하며 장시간 일했지만 생활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제 삶에 공백을 남겼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끊임없는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저는 대학과 친구들 그리고 제가 가졌던 꿈이 그리워졌습니다. 시험에 합격할지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하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생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지지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그들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제 삶은 고난의 고리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친구들의 자유와 평온한 웃음,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부러웠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토록 고생을 해야만 했을까?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종종 피곤하고 짜증이 났으며 한때 좋아했던 일들에서 기쁨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삶의 색채가 칙칙한 회색으로 변해버렸죠. 저는 탈출구, 희미한 희망, 기대할 만한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에서의 학습 병행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나라로 떠난다는 것이 벅차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스와는 전혀 다른 나라, 한국이야말로 저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정도만 알고 있었고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 한국 언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갈수록 더 큰 매력을 느꼈죠. 기분 전환용으로 시청하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는 저에게 흥미롭고 매력적인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렵긴 했지만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죠.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친구들,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돈을 모아서 엄마를 모셔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모험이었지만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일이었죠.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한 것은 저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채용 제의를 받던 날은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었어요. 설렘과 두려움,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어머니는 제가 떠나는 것이 슬프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짐을 싸면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목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희망의 등대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저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불빛, 낯선 한국어 소리, 북적거리는 거리는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인천공항에 서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저는 일과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학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서울에 있는 한 카페에서 했는데 외국인은 제가 유일했어요. 언어 장벽은 힘들었지만 저는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연습하고 실수를 반복하며 배웠죠. 서서히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음식, 사회 규범, 직업 윤리 등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저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에 매료되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궁궐을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음식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매콤한 김치부터 고소한 불고기까지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외식은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비빔밥을 처음 먹어보고 다양한 맛과 식감의 조합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외롭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엄마와 친구들, 그리스의 친숙함이 그리웠어요. 문화적인 오해와 좌절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모든 도전은 배움의 기회였고, 저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어 능력시험 고급 레벨에 합격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제 노력과 결단력을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한국 사회에 더 잘 녹아든 것 같았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사교계도 넓어졌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그리스로 돌아갈지 아니면 한국에 남을지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쌓아온 제 인생과 앞으로 펼쳐질 기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길고 위계질서가 뚜렷한 그리스와는 다른 직장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한국 동료들의 헌신과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대중교통,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안전한 거리 등 도시의 효율성과 편리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부터 첨단 모바일 서비스까지 한국의 기술 발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을 탐험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성을 수용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놀랐습니다. 유적지, 박물관, 문화축제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산과 설악산 같은 아름다운 산에서 하이킹을 하며 한국의 자연을 감상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와 케이팝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람들의 따뜻함, 문화의 깊이, 한국의 발전상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객사의 에이전트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았을 때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더 나은 연봉과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면서 제 경력에서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안정적인 미래를 한국에서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여정을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에서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까지 저는 엄청난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저의 회복탄력성과 적응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죠. 이제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열망도 생겼습니다.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제가 쌓아온 삶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여정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단순히 언어 능력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때론 미묘하게, 때론 극명하게 다른 한국 문화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한 문화적 차이 중 하나는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뿌리 깊은 정서적 유대감 인정의 개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과 이웃들이 다소 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과 더 많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따뜻함과 동지애가 느껴졌죠. 한국 문화에서 관계는 천천히 형성되지만 한번 형성된 관계는 매우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적응해야 했던 또 다른 측면은 한국 사회의 위계질서였습니다. 연장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직장에서 저는 말뿐 아니라 서류를 건네거나 음료를 따르는 등 행동으로 존경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이 존중을 표현하고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기술인 눈치라는 개념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감정과 반응을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무언의 충과도 같았죠. 쌍절곤을 익힌 덕분에 직장을 더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오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문화는 까다로웠습니다. 근무 시간이 길었고 회식이라고 불리는 퇴근 후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무언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식이 피곤하게 느껴졌지만 곧 팀 결속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언어 실력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축제를 즐기는 것도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과 음력 설날을 경험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조상을 기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게 되어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식에 적응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리스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맛도 낯설었고 어떤 음식은 제 입맛에 맞지 않을 정도로 매웠어요. 하지만 다양한 음식을 계속 맛보면서 한식에 대한 미각과 깊은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너무 맵다고 생각했던 김치가 이제는 제 식단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특히 한국어의 뉘앙스와 유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제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울 정도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언어적 간극을 좁혀가면서 한국이 더욱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재원 커뮤니티 안팎에서 지속적인 우정을 쌓았습니다. 친구들은 제 두 번째 가족이 되어 주재원 생활의 고비마다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몰입할수록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압도적이고 불확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복 탄력성과 열린 마음, 적응력이 더 강해졌죠.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스에서 한국으로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성취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울은 저희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새로운 꿈을 그리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삶은 그리스에 뿌리를 둔 저만의 미래와 한국 문화는 저만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저희 열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했습니다. 처음에 제 목표는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 안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제 야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단순히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해야 할 역할과 기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저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의 업무는 도전적이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업 문화를 탐색하고 그 뉘앙스를 이해하며 제 기술과 관점을 기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커리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언젠가 한국과 그리스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졌습니다.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의 강점을 살려 모국과 입양국가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꿈은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삶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서울을 구경시켜드리고 고즈넉한 시골을 방문하고 저에게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들을 소개해드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 꿈은 한국에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한국의 전통에 푹 빠져 살았지만 그리스 문화의 풍요로움을 한국 친구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통 요리를 만들고 그리스 역사와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스 테마의 저녁 식사를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고 저를 품어준 문화에 감사하면서 제 유산을 기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또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여정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문화 홍보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 실수했던 경험, 얻은 통찰력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개인 생활도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을 여러모로 풍요롭게 해준 다양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힘과 웃음, 경험 공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유대감을 계속 키워나가며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제 여정이 단순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회복하고 변화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도전하고 저를 변화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등 제 삶의 색과 질감을 더하는 각자의 열망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살던 곳이 아니라 저희 일부이자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어떤 집으로 오게 된 영국 여성이 화가 나 있습니다. 또 이런 땅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감기 걸린 환자인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자 숙소 주인이 무언가를 건네주자 갑자기 싫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어떤 거를 줬길래 소리를 질렀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인 엘리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안개가 자욱한 고원에서 자란 저의 세상은 종종 회색과 에메랄드 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과 드라마의 활기차고 다채로운 세계를 처음 접했을 때 마치 새로운 우주의 문이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일본 문화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도쿄의 거리를 거닐며 정통 스시를 맛보고 일본 정원의 고요함에 빠져들 나를 꿈꾸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드디어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마음은 설렘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긴 비행이었지만 꿈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고 벚꽃 아래를 거닐며 전통 다도에 참여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매료된 것은 단순히 대중문화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동경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조화로움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고대 사원 옆에 당당히 서 있고 초고속 열차가 고요한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관광을 한 게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상징적인 도쿄 타워를 방문하고 시부야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었으며 애니메이션 애호가들의 성지인 아키하바라에서 몇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제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전통 료칸에서의 숙박이었습니다. 환대와 독특한 경험으로 유명한 료칸에 대해 많이 읽었기 때문이죠. 다다미가 깔린 방, 미닫이문, 고요한 분위기 등 분주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죠. 일본식 환대의 정수를 경험할 준비가 된 저는 큰 기대를 안고 료칸에 체크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를 강타했습니다. 료칸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불편함과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 그 아름다움이 가려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목욕물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쌀쌀한 기후에서 온 저는 따뜻하고 편안한 목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지나치게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것만큼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제 피부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발진이 생겼고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꿈은 가려움과 불편함의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다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전통 다다미 위에서 잠을 청한다는 생각에 낭만적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트는 차갑고 딱딱해서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겹을 껴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끔찍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료칸 직원에게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 친절했던 직원들은 제가 환부를 언급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언어 장벽은 갑자기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무력감과 무시당하는 기분에 현지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심지어 제 공경에 무관심한 듯 현지인 편을 들었습니다. 낙담한 저는 일본에 대한 저희 이상화된 시각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멀리서 동경하던 일본이 가까이서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문화적 장벽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기대와 인식, 현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환멸과 환멸에 사로잡힌 저는 일본 체류를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멀리서 동경하던 일본이 저에게 보여준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곳이 항상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다다미방에 누워 감기와 무너진 꿈을 간호하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늘 가보고 싶었던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일본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한국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저희 여행의 모든 것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았죠. 하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일본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이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희망찬 마음으로 서울행 티켓을 예매하고 여행의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저는 한국은 저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따뜻함을 선사하며 가장 유쾌한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꼭 가보고 싶은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제가 느꼈던 실망감을 치유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여정이 저희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따뜻한 마음과 친절 그리고 기술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본을 떠나면서 저는 안도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으로 내려오면서 저는 반짝이는 인천공항을 감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더 나은 경험을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낙관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실망감이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였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길거리 음식의 고소한 냄새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방금 전 떠났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일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고 북적거렸고 그들의 얼굴은 목적의식적인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분위기에 전염되어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흥분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적 랜드마크와 가깝고 고풍스러운 매력 때문에 선택한 도시 중심부의 작은 호스텔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소박한 장식으로 꾸며진 호스텔은 아늑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인 민지 씨는 환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즉시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킁킁거리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망설임 없이 따뜻한 누런색 차를 저에게 건네길래 전 뭔가 싶었습니다. 냄새가 강했고 마늘이 들어간 건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일단 성인이 마셔보았습니다. 그건 생강차라는 것이었는데요. 좋은 꿀이 들어가서 그런지 목에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지 씨의 작은 성의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 번화한 도시에서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에서 느낄 수 없었던 친절을 이곳에서 발견했습니다. 호스텔의 제 방은 소박하지만 편안했고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약간 따뜻해서 쌀쌀한 저녁에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민지 씨는 한국의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인 온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고향에서는 특히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난방이 항상 문제였기 때문에 흥미로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기분으로 서울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하고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고 인사동의 번화한 골목길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은 역사와 현대가 유쾌하게 어우러진 도시였고 곳곳에서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콤한 김치부터 감칠맛 나는 불고기까지 한식의 맛은 경이로웠고 매끼니가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온돌이었습니다. 매일 밤 숙소로 돌아올 때면 온돌 바닥에 포근한 온기가 기다려졌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따뜻함만이 아니라 편안함과 환대를 중시하는 문화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화한 열기를 내뿜는 온돌은 소박하지만 깊은 한국인의 온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민지 씨에게 온돌에 대해 더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온돌의 역사, 특히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고대의 난방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온돌은 중앙의 벽난로에서 나오는 온기를 아랫목으로 보내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고른 난방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의 독창성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한국인의 친절함, 역사의 깊이, 그리고 온돌과 같은 기술의 독창적이고 단순함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여행의 목적지가 아닌 영감의 원천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네온사인이 켜진 도시를 바라보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혹독한 스코틀랜드의 고향의 온돌 같은 것이 물리적인 따뜻함뿐 아니라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심찬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여행 경험에서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을 방문하고 한국 건축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온돌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에 사용된 재료와 시공 방법 그리고 이 고대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방식에 대해 배웠죠. 배울수록 영국에서 온돌의 잠재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추억과 경험뿐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의 온돌을 소개하고 한국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두 문화 간의 간극을 좁히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스코틀랜드 시골의 조용하고 구불구불한 언덕 사이의 극명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공기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온돌의 따뜻함을 떠올리며 제 사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이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을 고국에 도입해 따뜻함과 편안함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확신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북적이는 시장과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온돌의 포근한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바닥 난방은 그저 신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낡은 집에서 따뜻한 온돌 바닥은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열정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곧 앞으로의 과제를 깨달았습니다. 영국에서 외국의 난방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려해야 할 기술적 측면, 문화적 차이, 관리해야 할 실용성 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를 깊이 파고들수록 온돌 시스템의 천재성에 감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돌은 단순히 공간을 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닥부터 위로 열이 고르게 분포되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라디에이터에 비해 공기의 질도 좋았죠. 습하고 추운 스코틀랜드의 기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측면은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건축가, 엔지니어, 난방 전문가들을 만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온돌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돌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고 영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며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제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생활 공간에 도움이 되는 난방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편 저는 블로그를 개설해 한국 여행 이야기와 온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온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전통적인 난방 방식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에 대한 공통된 열망을 제가 제대로 건드린 것 같았죠.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저는 한국 문화와 온돌 기술에 대한 작은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온돌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도 함께 보여주고 싶었죠. 전시회에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국 전통 건축물의 샘플, 온돌 온돌방 축소 모형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온돌 시공 전문가인 한국 장인을 초청해 온돌 시연을 선보이고 이 독특한 난방 시스템의 역사와 진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지속 가능한 생활, 혁신적인 난방 솔루션에 관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전시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돌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고 제 임무에 대한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영국에서 온돌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지 건축가, 엔지니어 팀과 협력해 영국 가정에 적합한 온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설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야심찬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적절한 자재 조달부터 현지 건축 규정에 맞게 설계를 조정하는 것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스코틀랜드 시골에 한국의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는 비전을 품고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하이랜드의 작은 오두막집의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첫 번째 바닥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소박한 시작이었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바닥의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변화시켜 아늑하고 매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피드백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난방의 편안함과 효율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공은 더 많은 설치로 이어졌고 각 설치는 디자인을 다듬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곧 스코틀랜드 전역의 가정의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고국에 적용되고 수용되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온돌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 간의 깊은 연결고리도 발견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편안함, 효율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류 공통의 욕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돌은 동서양의 간극을 메워주었고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삶에서 따뜻함과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온돌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학적 도전이 아니라 문화의 가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세계의 교차점에 서서 한국의 유산을 영국 가정에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응과 혁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화 교류의 여정이었습니다. 온돌 프로젝트를 확장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던 나를 기억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전환점이었죠. 지원금 덕분에 한국과 영국의 더 많은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었고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죠. 온돌을 영국 건축에 접목하고 싶다는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온돌과 온돌의 문화적 의미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와 자원 사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소개하는 것이었죠. 한국의 건축가와 역사학자를 초청해 온돌의 역사와 진화에 대해 강연하는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한 교육 세션을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삶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가 되는 문화 모임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장하면서 그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온돌 시스템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었습니다. 기존 난방기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가정에서 에너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고 먼지를 순환시키는 라디에이터와 달리 온돌은 더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온기를 제공했습니다. 가족들은 호흡기 질환이 줄고 생활 환경이 더 쾌적해졌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그 과정에서 맺은 인간적인 인연이었습니다. 저에게 온돌을 처음 알려준 한국의 장인부터 이 새로운 기술을 집에 받아들인 영국의 가족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이야기에 한 장을 더해주었습니다. 특히 시골집에 온돌을 설치한 한 노부부가 보내온 편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몇 년 전 한국 여행을 떠올리며 물리적인 온기뿐 아니라 정서적인 온기가 집을 가득 채웠다고 썼습니다. 온돌 프로젝트는 한국 문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난방 시스템을 생활에 도입한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한국어 교실, 요리 워크숍, 문화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온돌의 따뜻한 온기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설치 감독을 하고 문화 행사에 참석하면서 제 여정을 돌아볼 때가 많았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찾기 위한 개인적인 탐구로 시작한 일이 문화를 하나로 모으는 사명으로 발전한 것이죠. 온돌 프로젝트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일부를 세계와 공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통 기술이 어떻게 현대 가정에 자리 잡아 편안함과 지속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하면서 배운 교훈과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시장부터 고요한 스코틀랜드의 고원지대까지 이 여정의 모든 단계가 저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문화적 감수성의 중요성, 회복 탄력성의 가치, 지속 가능한 솔루션의 필요성, 문화 교류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때 저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